오늘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든 그 사람, 과연 정말로 당신이 기다려온 운명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당신의 뇌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파놓은 정교한 함정에 빠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깊이 읽어주는 심리학자이자 방송 작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숨이 막힐 듯한 강렬한 이달의 떨림을 사랑이라 확신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뜨거운 설렘의 이면에 숨겨진 차가운 심리학적 진실을 보려 합니다. 주인공 윤희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속아온 뇌의 장난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각성의 오류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어느 활기찬 월요일 아침, 윤희는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중요한 회의 준비를 하느라 밤을 새운 탓에 윤희는 그만 알람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회사 건물까지 윤희는 가방을 움켜쥐고 전력 질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윤희는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갑작스러운 운동에 바르르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대면하던 옆부서 선임을 마주치게 됩니다. 선임은 윤희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정한 목소리로 가벼운 안부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던데 혹시 윤희 씨는 우산을 미리 챙겨서 나오셨나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윤희의 가슴 속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격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갑자기 낯설고 뜨거운 리듬으로 변해버린 거죠.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설마 나 저 사람을 좋아하나? 거울 속에 비친 윤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죠. 그날 이후 윤희의 머릿속에는 온종일 선임이 다정한 목소리와 눈빛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인 동시에 희극의 시작인 미스어트리뷰션 현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신체적 각성에 대한 잘못된 귀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윤희의 똑똑한 줄만 알았던 뇌는 사실 원인을 찾느라 매우 분주한 상태입니다.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고 있지? 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내놓아야 하죠. 사실은 계단을 뛰어온 신체적 활동 때문인데 뇌는 그 사실을 아주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대신 눈앞에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극인 선임을 심장 박동의 원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이렇게 가슴이 뛰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도 헬스장에서 격렬한 운동을 마치고 나오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적이 있나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인데 그날따라 유독 빛나 보이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혹은 등산 동호회에서 가파른 정상에 올랐을 때 동료가 갑자기 이성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공포 영화를 함께 본 친구와 갑자기 연인이 되는 경우도 이 장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제 윤희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던 주말의 소개팅 현장으로 장면을 옮겨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인상도 매우 선하고 매너도 훌륭해서 누구라도 좋아할 만한 멋진 분이었습니다. 윤희와 상대방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아주 정적인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졌지만 윤희는 왠지 모를 지루함과 허전함을 느꼈죠. 분명 나쁜 점은 하나도 없는데 결정적인 한방, 즉 사랑의 스파크가 전혀 튀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희가 이 심리 법칙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소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정했을 겁니다. 차분하게 차를 마시는 카페보다는 역동적인 볼링장이나 테니스장이 훨씬 더 유리했겠죠. 혹은 함께 가파른 언덕길을 산책하며 숨이 조금 차오르게 만드는 전략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뇌는 신체 변화를 해석할 때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1차원적입니다. 높은 흔들다리 위에서 다리가 후들거릴 때
뇌는 그 공포를 사랑의 설렘으로 착각합니다. 과거의 유명한 심리 실험에 따르면 흔들리는 높은 다리에서 설문을 한 남성들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다리 위보다 흔들다리 위의 남성들이 조사원에게 전화를 걸 확률이 훨씬 높았죠. 그들은 자신이 느낀 생존의 위협과 공포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완벽히 오해한 것입니다. 운명적인 로맨스를 꿈꾸는 윤희에게는 이 분석이 조금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강렬한 이끌림의 80%는 상황이 만든 신체적 오류일 뿐입니다. 서로가 운명이라고 믿는 수많은 연인의 시작점에는 의외의 환경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날의 높은 습도나 카페인의 과다 섭취, 혹은 지독한 피로감이 사랑으로 둔갑한 것이죠. 그렇다면 윤희는 평생 이런 뇌의 농간에 휘둘리며 불안한 연애만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관계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착각으로 시작된 불꽃은 아주 금방 꺼지니까요. 흥분 상태가 가라앉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상대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별이 찾아옵니다. 분명 처음엔 불꽃이 튀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 느낌이 없지? 윤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사실 이것은 윤희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마법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마음보다 증상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진짜 통찰은 착각을 인지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뇌가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윤희가 선임을 보며 가슴이 뛸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숨이 찬 게 정말 저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방금까지 뛰어왔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은 결코 낭만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감정의 거품을 걷어내고 남은 아주 작은 떨림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인연입니다. 자, 이제 윤희와 여러분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단계별로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정의 원천을 추적하는 이성적인 복귀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강렬한 호감을 느꼈다면 그 직전 30분의 상황을 아주 꼼꼼히 떠올리세요. 방금 독한 커피를 마셨나요? 혹은 중요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나요?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제거하고도 여전히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때 비로소 직진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장소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 훈련입니다. 진심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정적인 공간보다는 동적인 공간을 선택해 보세요. 함께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테마파크의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신체적 각성을 공유하며 생기는 긍정적인 오해를 관계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영리한 기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의 거품을 빼기 위해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시간차 훈련 과정입니다. 강렬한 호감을 느낀 사람과는 최소 3번의 만남까지 일상적인 환경에서 대화해 보세요. 자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평범한 공원에서 오직 서로의 이야기로만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 마주했을 때도 여전히 즐겁다면 그것이야말로 단단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객관적인 문장으로 기록하는 내면 일기 쓰기입니다. 단순히 누가 좋았다라고 적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세요.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뛴 상태에서 인사를 받으니 기분이 묘했다처럼 상세히 적어봅니다. 기록을 통해 관찰자가 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윤희는 이제 더 이상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끼는 갑작스러운 떨림에 속지 않습니다.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선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짧은 대화 속에서 윤희는
진짜 인간관계를 시작합니다. 심리학을 배운 윤희는 이제 상황이 만든 가짜 설렘과 마음이 만든 진짜 떨림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뇌의 짓궂은 장난으로 시작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장난 같은 시작을 아름다운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 누군가를 향해 당신의 가슴이 요동치고 있다면 그 진동의 진짜 뿌리를 찾아보세요. 그 깊은 곳에는 찰나의 착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소중한 진심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성적인 눈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뜨거운 사랑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내가 될 때 진정한 인연이 나타납니다. 윤희가 겪었던 그 수많은 혼란은 사실 더 나은 사랑을 배우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뇌가 파놓은 함정을 뛰어넘는 순간 당신의 연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화합니다. 단순한 신체 반응에 속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가슴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명석한 머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뇌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진짜 운명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첫 순간의 환경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쩌면 그때의 두근거림도 아주 영리한 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드시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착각으로 시작했더라도 지금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진짜니까요. 중요한 것은 시작의 이유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해 나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심리학은 여러분을 차갑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더 따뜻하게 사랑하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윤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울림과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떨림과 설렘이 한때의 신기루가 아닌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고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